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뭘 노리는 걸까요? 의리 때문일까 생각해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자신이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했을 때 빈소도 찾지 않았던 자입니다. 의리 없지요. 그럼 주술에 걸린 걸까요? 요즘 한덕수 총리 행동을 보면 뭔가 홀린 듯 넋이 나간 듯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주술 집단의 최면에 걸려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분석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단순히 정권을 뺏기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본인은 계엄 선포를 몰랐다고 하지만 김용현이 보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덕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길을 쓰고 탄핵 심판을 가로막는 자들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악한 무리들을 이번에 싹 다 정리해야 합니다. 나라가 어두운 기운에 사로잡히려고 합니다. 우리가 더욱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힘내기 상품들 있습니다. 순살 장어탕 드시면 힘이 납니다. 이것도 많이 드시고요. 또 쌍화탕, 녹용 쌍화 골드 몸이 따뜻해지는데 이런 제품들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서 드시고요. 특히 녹용 쌍화 골드 지금 정어리몰에서 행사를 하고 있죠. 만약에 하나 정도 내가 좀 집회 현장으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그분들 그 부분에 한해서는 특별히 또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이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국회의원님,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박영식 시사 정치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식 에디터님 오랜만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용빠따에서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아유, 예, 아닙니다. 새해에도 더 멋있는 프로그램 예.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뭐 맡겨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오늘 표결이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은 서상목 경제부총리가 또 권한 대행을 이어받게 될 텐데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탄핵을 미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뭐 아이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 배경이 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환율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아침만 해도 1460원 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박영식 에디터님 네. 얼마나 지금 올랐나요? 지금 1,470원을 넘었다라는 속보가 1시간 전이었는데 이게 금요일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속보였거든요. 근데 저희 방송 들어오기 딱 10분 전에 1,480원을 넘어서 지금 1,482원까지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15원을 급격하게 이제 그 상승 국면으로 하루 만에. 거거든요. 하루 만에. 이거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사실 김유정 의원님 네. 환율이 이 원화 가치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바로 지금 어떤 지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가 하락, 환율 급상승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한덕수 총리의 담화 이후에 주가는 완전히 또 폭락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인 것이고 또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또 엉뚱한 헛소리를 했더라고요. 한덕수를 탄핵하면 외환위기가 온다. 이런 식으로 또 지금 이 혹세무민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얘기 아닙니까? 빨리 헌재를 구성해서 제대로 심판을 하는 것만이 이 불확실성을 잠재우는 유일한 길인데 그걸 안 해놓고 지금 한덕수 탄핵하면 위기가 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미친놈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김정국 원장님. 네. 무엇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러면 그것을 빨리 질서 있게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네. 권성동 대행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더 낚아죽 두껍게 하고 다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 아닙니까? 근데 권영세 지금 비대위원장 될 사람이 한덕수를 탄핵하면
1,500원이 넘을 것이다. 아, 이건 도대체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닙니까? 그야말로 진짜 개사운드 같은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아니, 비상계엄이 발생해서 경제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왜? 윤석열이 뭐라 그랬습니까? 최상무 불러놓고 유동성을 풀어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경제가 어려울 거 알았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쌍특검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란 상황 자체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가 되니까 경제도 무너지는 상황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적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고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 잘못을 야당한테 덮어 씌우는 방식으로 오히려 국정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소위 나라 백성들의 경제가 무너지건 민생이 무너지건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나 야육당이 속전속결로 빨리 탄핵을 해서 이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라는 게 지금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 상황에선 좌고우면하지 말고 소위 내란 세력들을 빨리 진압하는데 전념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가장 빠른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율 문제는 짧게만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게 지금 조선일보가 이틀째 하고 있는 보도하고 국민의힘이나 정부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을 하면은 1,500원 이상으로 뚫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경고음을 내고 있는 건데 조선일보가 원달러 환율 보도한 것을 과거 사례들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뭐 2년 3개월 만에 1,160원 돌파했다고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국가에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심지어 2024년 4월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때는 환율 1,400원 오히려 좋다. 코스피 내릴 때 현대 기아차는 역주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환율을 가지고 노름을 합니다. 이게 조선일보 쪽의 기사가 이랬거든요, 제목이. 근데 이제 와서는 1,480원을 넘어서 현재 이게 위기 국면이 올라오니까 민주당이 탄핵해서 나라에 위기가 왔다. 경제에 위기가 온다. 외환 위기가 온다. 나라가 거덜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된장님께서요. 환율 11시 28분 현재가 1,482원 80전 돌파했는데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2009년 3월 16일 날 1,488원을 찍었어요. 지금 그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 나라 망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질환 발광을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한덕수 탄핵하니까 이런다. 저는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어제 담화를 낸 거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일단, 한덕수 저자는 저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은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상식도 통하지 않고 논리가 안 맞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 대행하면 안 되죠. 그 나라가 더 빨리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가장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은 행사해놓고 소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임명권은 그 임명권도 대통령 임명권도 아니에요. 국회 뭐 그냥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못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앞뒤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상식도 없고 논리도 안 맞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 있으면 안 되죠. 그것만으로도 빨리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다 국민들이 알고 모든 헌법학자들이 얘기하고 대법원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얘기하고 그런데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또 탄핵되는 거 뻔한데 뭘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주술에 걸렸나? 얼핏 강시 아시죠? 강시. 한덕수 총리 좀 닮지 않았어요? 그것부터 한번 가봅시다. 김종우 원장님 강시 아시죠? 예, 옛날에 영화로 뭐 대단히 이렇게. 예, 뛰어다니는 통통 뛰어다니는
요즘에 한덕수 총리 이렇게 뭐 걸어다니고 그런 거 보면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 제가 볼 땐 주술에 걸리지 않고서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한독수 미스테리라고 하는 말이 지금 거의 유행어처럼. 그러니까 왜 저 인간이 저런 결정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잘 몰랐었는데 이제 조금씩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 본인이 내란의 공범이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충분히 알았고, 본인이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본인은 내란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란 범죄라고 하는 게 소위 무기징역 이상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본인 인생이 다 걸려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요. 거기다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저는 주술에 의지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기가 나오는 게 내년 설이 지나면 윤석열의 상황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지가 지나면 어떤 상황의 반전이 있을 것이고 내년 설이 지나면 윤석열에게 좋은 운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 천공의 얘기였었고 이런 얘기들을 다 믿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 그다음에 한덕수 부인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신 구속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주술이 얘기한 것처럼 1월 28일까지 견뎌내는 게 유일한 방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따구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된다. 많은 언론사가 이것저것 다 설명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가장 타당한 해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명한 김유정 의원님 분석을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생각이 짧아서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짚어봤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의리 때문에 그런가? 근데 의리는 아닌 것 같고 저 사람 의리가 없잖아요. 그 주술에 빠졌나? 와이프도 뭐 또 그쪽으로 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김건희 아마 분명 어디선가 굿하고 있을 거고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도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설마 나까지 탄핵을 하겠어 너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야말로 주술 무속에 역시 그 경도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인도 국장 승진 뭐 이런 거부터 다 가서 보고 따지고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년이면은 윤석열이 복귀하는 게 본인한테는 가장 좋은 수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걸 기다리는 건지. 왜냐? 석동현 변호사 나와가지고 헌법재판관 6명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 주장했잖아요. 그걸로는 심판할 수 없다. 결론 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가장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한덕수 총리 아닌가요? 6명.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6명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재판관 임명 못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완전히 발맞춰가지고 환상의 콤비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본인이 했던 이야기는 내 마지막 공직 생활을 이 혼란을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놓고 혼란을 부추기고 불확실성을 키우는데 지금 본인이 불을 지르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도 하고 있고 한독수도 하고 있고 윤석열 쪽에서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의 무슨 삼각 동맹으로 지금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해를 하려고 해도 상식적으로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답을 못 내겠어요. 김유정 의원님까지 그렇게 답을 못 낸다 그러면 답답한데요. 뭐 박영식 에디터 한번 분석 좀 저는 들어봅시다. 답을 못 내주시니까 답답한 심정도 저도 매한가지긴 한데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김종욱 박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가 어제 사실은 이 한덕수의 대국민 담화가 있기 전에 김용현 측 기자회견을 보면 한덕수에게 김용현이 비상계엄 건의를 사전에 보고를 했다라는 그 폭로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 한덕수는 내란의 공범이기 이전에 이제 정범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 옳죠. 내란의 수괴였을지도 모릅니다. 국무회의를 마련하게끔 해준 장본인은 결국 한덕수이기 때문에 이미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법무법인을 통해서 내란죄로 고발된 당사자인 한덕수가 실제 수사를 받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농후해지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윤석열을 돌아올 수 있게끔 내가 판을 깔아주는 것이 나의 신상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판단을 이미 해버린 것 같아요. 물론 기본적으로 뭐 주술이라든지 이런 배경적 의미도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한덕수는 어찌됐든 간에 이 국무총리가 되기 이전에
뭐 수십억 대의 이미 어떤 급여를 받았다라고 알려진 법무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커넥션과 소통이 가능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은 한덕수는 내란죄로 처벌받기 두렵기 때문에 이 현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덕수가 법률검토 받았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어떤 예를 들면 법률적 처벌을 받을 것인지 저는 뭐 뻔한 거죠. 이건 내란죄에 해당된다라고 법률적 판단을 받았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증거를 최대한 감추는 것 아니면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면 상황을 매우 어지럽게 만들어서 국정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인데 갑자기 어제 김용현 변호인 측 같은 경우가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직전이건 사전이건 상관없이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무회의의 심의권과 관련해서 한덕수를 거쳐갔다는 게 확인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또 하나는 본인이 계속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국무위원들한테 국무회의에 오라고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거나 그러면 소위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의 요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덕수가 행위를 한 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박지원 의원 얘기에 의하면 김건희와 한덕수 부인 이쪽이 주술 공동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김건희가 몰랐겠습니까? 김건희 몰래 했겠습니까? 윤석열이? 제가 볼 땐 그렇다면 이 상황을 알았을 거다라고 하는 이렇게 정황을 보면 저는 본인이 살기 위한 방책들을 지금 끊임없이 진행한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빨리 제가 볼 때 이거 체포해야 돼요. 이 현 상황을 저는 현 상황을 좀 우스갯소리로 비유하고 싶진 않지만 정치권에는 유명한 병이 있지 않습니까? 난가병이라고. 다음 차례는 난가? 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난가? 대통령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국가 행정부 수반은 난가? 다음 대선 주자는 난가? 이 난가병에 빠져가지고 혹시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헌재 재판도 만약에 지연을 시키고 뭐 4월 18일 즈음에 지금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게 되고 이 윤석열의 탄핵 심판이 실제 무한대로 지연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있는 이 어떤 행정부의 임기를 한덕수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심지어 열려 있긴 하거든요. 아주 뭐 적은 가능성이겠지만 이런 가능성까지 혹시나 한덕수가 내다보고 난가? 대통령이 안 돌아온다면 난가? 이 병에 빠진 건 아닌가 우려됩니다. 택도 없는 소리고요. 한덕수 총리가 어제 이제 담화 발표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뉴스도 아니니까 조금 있다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걸 좀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방금 전에 이제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통과가 되겠죠. 어제 오후 2시 2분인가 탄핵안 발의를 했으니까 오늘 3시쯤 표결을 할 겁니다. 24시간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곧바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장관들 다 나와가지고 담화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12월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바라며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패널들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먼저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왜 저런 담화를 냈는가 우리 패널분들에게 여쭤볼 텐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꾸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을 정치권으로 지금 책임을 넘기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 경제를 누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계엄이 결정타였지만 그 전부터 윤석열이가 뻘짓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몸담았던 자들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입버릇처럼 여야 정치권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거 아주 거슬립니다. 왜 여야 정치권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정무 감각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것도 좀 거슬린다. 그런데 일단 최상목 부총리가 오늘 저 담화를 발표한 것 이제 자기가 권한대행이 될 텐데 탄핵을 멈춰달라 이렇게 지금 담화를 낸 거예요.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글쎄 이제 본인 차례가 오니까 부담도 됐겠습니다마는 순서를 기다리는 차원에서 한마디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 오늘 표결이 되면 무슨 200명이어야 된다, 151명으로 가능하다 뭐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탄핵 사유로 5가지 낸 것 중에 3가지는 총리직에 해당되는 거고 2가지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 5개가 이제 탄핵 사유인데 좀 섞여 있죠. 그러나 저는 151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는 될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것도 헌재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헌재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왜 빨리 해결이 돼야 되냐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빨리 서둘러야 되기 때문이죠. 헌재로서도 6명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9명 완전체가 돼서 하는 게 나중에 시비거리를 없애는 그게 정당한 길인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아마 그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면 저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최상목 순서인데 지금 본인 이야기는 그동안에 그럼 계엄 전에는 우리 경제가 말씀하신 대로 엄청 좋았습니까? 엉망이었잖아요. 그런데 계엄 이후에 나라를 이렇게 더 지금 자기네들이 얼굴 두껍게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해가며 석고대죄 한 번 없이 지금 잘했다는 듯이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고 김용현도 개선장군처럼 굴고 있는 이런 판국에 야당이 한독수를 탄핵하면 외환위기가 온다라는 말로 자기네 지금 이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최상목한테 순서가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본인이 그냥 기뻐하며 박수 칠 수는 없을 테니까 걱정하는 척하면서 오늘 선제적으로 이런 입장을 냈다고 생각하는데 속으로야 웃음을 참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게 판단해요. 말하자면 표정관리용이다. 용이죠. 그런데 만약에 최상목도 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거나 늦춘다거나 또는 특검법에 대해서도 오불가능하고 여전히 한덕수와 같은 포지셔닝을 한다면 최상목도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면은 오죽하면 그런 말 하겠냐라고 싶었던 노정면 의원 얘기대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명 동시에 그냥 동시다발로 탄핵시켜버리면 법률안 공포권도 국회의장이 가지게 되고 특검법도 다 할 수 있거든요. 헌재 재판관 임명권도. 그렇게라도 빨리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 내란 수계 윤석열하고 잔당들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아침에 성명을 통해서 했거든요. 저는 100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욱 원장님은 최상목 부총리 담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내란 국무위원들한테 뭘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란을 막지 못한 자가 경제 위기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지금 11시부터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한 게 윤석열이 한 건 내란이고 지금 한덕수와 국무위원이 하는 건 반란이다.
진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건 내란과 내란 이후에 이 내란을 지속하려고 하는 반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확실성의 원인을 정치권에 두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내란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들의 반란 행위 자체가 불확실성을 야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국무위원들 보면 저부터 인간들 같지가 않아요. 거의 신들린 인간들 같아요. 그 내란이 벌어지게 되면 소위 국민의 기본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하는 게 우리 헌정 체제입니다. 그것을 방기한 자들이 지금에 와서 환율이 급등하고 경제가 좀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 그러면 그들이 내란을 아예 하기 전에 막았어야죠. 온몸으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국정을 다시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으로 불거진 문제의 책임을 야당이나 아니면 정치권의 국정 혼란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정부를 맡기면 그 정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에게도 기댈 게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저는 국민과 소위 야 6당을 비롯한 전체의 힘으로 이걸 내리눌러서 윤석열 빨리 체포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내란의 수괴가 살아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내란의 수괴를 빨리 잡아들여야 됩니다. 내란의 수괴를 잡아들여야 김용현이 말도 안 되게 변호인단 불러가지고 기자들 골라가지고 쇼핑하면서 얘기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전 빨리 소위 윤석열 체포 그다음에 국무위원들한테 좀 바라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국무회의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는 어느 순간 우리가 투명 인간처럼 취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사람의 분위기가 네. 제가 이거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아침에 이제 김병조 의원도 국내 분위기가 좀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내란 사태 이후에 머리를 바짝 엎드리고 바짝 숙이고 지냈던 인간들이 어라 이러다가 국군 통수권자가 돌아오는 거 아니야? 윤석열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내만 그러겠습니까? 지금 공직사회 전체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인간들은 지금 다 윤석열이 혹시나 돌아올까 봐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스탠스를 잘 정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갈대 같은 인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최상목이라든지 심지어 조태열이라든지 국무회의 같지 않은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반대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라는 인간들도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니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2024년 그 교수신문 사자성어를 보면 도량발호라고 합니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 근데 이거를 사실 바꿔 얘기하면 그냥 지랄발광이에요. 개지랄의 경북방언, 너저분하고 미운 짓거리를 지금 국무위원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이 상황을 절대로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국무위원에게 투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꿈 깨야 되는 게요. 윤석열은 절대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최대한 끌자 하는 겁니다. 4월까지 끌어보자. 4월에 지금 이미선 재판관하고 또 한 분 있죠. 임기가 끝나니까 그러면은 6명에서 이제 4명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헌법재판소가 이제 뭐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뭐 돌아옵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직무 정지 상태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자들은 그 상황이 계속 가다 보면 뭔 수가 생기지 않겠냐. 지금은 모르겠고 지금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사악하고 악랄한 자들입니다.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난번 계엄 선포할 때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라고 그래서 조금 정신이 박혀 있나 그런 기대를 했는데 아까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넙죽 받기가 미안하니까 한번 해보는 것이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탄핵안 표결을 처리되고 통과되고 대행하는데 나 못해 이렇게까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기댈 게 없는 사람들이라서 또 안 그러려는 법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또 그 다음 순서로 가야 되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아닙니까? 여기도 모르겠어요. 최상목, 한덕수 이 두 사람은 의원도 안 해본 사람들이고 이주호는 그래도 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나으려나? 근데 우리가 다 워낙 이런 그 희망에 다 꺾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막연한 희망사항이라는 거를 또 깨닫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 상태로 간다면은 최상목 이 부총리가 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경제가 걱정이 되면 이 경제가 이렇게 파탄난 이유가 이 혼란 상황이 수습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 본인이 지금 제일 잘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상목 마저도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순서 넘어가야죠. 그러다가 국무회의 완전히 이제 그 정족수 안 되면 그러면은 우원식 의장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환율이 1,485원을 또 뚫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488원이 금융위기 때 2009년 3월 16일 이게 최고인데 이걸 지금 돌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라가 이 모양인데 이재명 대표 한덕수 총리 때문에 이렇게 지금 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환율을 보면 분명합니다. 환율은 계엄 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성명에 폭등했습니다. 경제 안정을 위해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내란 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과 내란 잔당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내란 세력의 신속한 발본 세건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 반란 세력을 일망타진하라.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민주공화정 회복입니다. 내란 진압이 경제위기 극복, 민생 회복의 길입니다. 내란 진압만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지상 과제입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합니다. 체포, 구금, 실종을 각오하고 국회 담을 넘던 12월 3일 그날 밤의 무한 책임감으로 어떠한 반란과 역행도 반드시 제압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담화를 들어봤는데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사실 오히려 저는 미리 좀 해버리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역풍이고 뭐고 뭐 얘기할 것도 없는 상황을 한덕수가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이걸 다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잘 참았다 하는 생각 듭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에서 2차례 출석 요구했는데 저거 바로 체포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또 3차 출석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그 뒤는 뭐 다른 게 없죠. 또 4차 하겠습니까? 5차?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해피소피아 8님 산 넘어 또 산이니 한 번에 다 탄핵시킵시다. 백구님 밀어버려야죠. 예. 김주영 의원님 아주 이번에 저 사악한 것들을 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꺼번에 싹 다 정리해서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는 것만이 지금 이 국정 안정을 그 꾀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요, 역풍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위 뭐 중도층 민심이 바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닐 텐데라고 생각하는 거 다 그거 말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이 혼란한 상황을 빨리 수습하는 길이다라고 다들 믿고 계시는데 그 길은 재판관 3명 빨리 임명해서 탄핵 심판으로 빨리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것만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우리 민주주의가 바로 회복되는 길이다라고 다들 믿고 계신다고 보고요. 그게 바로 오늘 탄핵하고 빨리빨리 재판관 임명하는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역풍 이런 건 이번에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가 아까 제가 왜 그럴까 도대체 이유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본인이 전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내란 동조, 내란 가담, 주요 임무 종사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석고대죄하고 이제 좀 제가 질서 있게 그러면은 맡겨진 일을 잘 하겠습니다. 처음에 뭐 마지막 소위 뭐 이따 얘기를 하길래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럴수록 죄만 더 커지고 매만 버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김용현까지도 한덕수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이번에 김용현 측에서 변호사 2명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MBC, JTBC는 못 들어오게 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습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막 저지른 죄를 자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지요. 그래서 저기도 이해가 안 되니까 요즘에 다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저건 또 무슨 암호를 지금 전달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수작 아니냐. 통행금지 해제. 이건 뭐 뜬금없고 이제 그걸 굳이 해석한다면 윤석열 옹호하려고 야 통행금지 해제를 집어넣는데 윤석열이 시민 불편 고려해서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좀 뜬금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놈들이 무슨 통행금지 가지고 생색내요. 그래서 막 나오는 얘기가 저거 무슨 암호냐. 통행금지 이걸 거꾸로 하면 지금 행동. 이게 되니까 암약하고 있는 무리들한테 지금 행동 개시해라. 뭐 이렇게 지금 한 거 아니냐 막 이런 말까지 나오는 판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김용현 측 변호사요. 한덕수한테 미리 김용현이 계엄 건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원래 계엄법에 대통령한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2사람이에요.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런데 국무총리를 거쳐서 건의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제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건의에 관한 말씀인데 그 개헌법에 따르면은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 건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무회의가 있었죠.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표현을 드리자면 먼저 보고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김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그러면 그야말로 한덕수 총리는 빼박 내란 가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완벽한 공범이 되는 겁니다. 공범을 넘어서 사실 정범이 되는 건데 저 기자회견이 열렸던 시간이 10시 30분이거든요. 예. 그걸 따지고 본다면 한덕수의 대국민 담화가 있기 전에 한덕수에게 사전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 우리 편인 거 알지? 긴장해야 된다? 라는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솔직한 고백이어서요. 저도 좀 깜짝 놀랐고 말씀 주신 부분에 좀 첨언을 하자면 저 기자회견의 성격 자체가 그 범죄 고백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자리였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 변호인단이요. 무자격 변호인단입니다. 즉 법무법인 자체가 구성 요건이 떨어지는 그래서 법무부에서 인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로 변호사가 2명밖에 안 되는 자유서울이라는 법무법인인데 무자격 법무법인이 연 기자회견에 언론 다수가 취재를 하러 간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2번째 걸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그 3번째로는 그러다 보니 한덕수가 대국민 담화에서 결과적으로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 아니겠느냐. 물론 내란죄로 고발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40년 마지막 공직 생활의 끝을 내란범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라는 그런 의혹도 짙게 깔려 있지만 저 기자회견이 먼저 선행됐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나도 위태로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 뭐 곧바로 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이 물어봤을 때에도 뭐 자기는 뭐 그런 거 건의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내용을 들어보실까요? 국방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개헌 필요성 정식으로 건의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거를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될지는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런 전체적인 수사 과정에서 좀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유정 의원님. 그런데 지금 만약에 김용현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한덕수가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그들끼리 싸우고 난리를 치고 있네.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한덕수는 12월 3일 그 계엄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죄가 있다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가로 열고 나도 죄는 있어 점점점 이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어제 김용현 측의 그 변호인들이 이런 것 같았어요. 김용현은 내가 다 했다. 내가 했고 포고령도 윤석열은 받지만 봐봐 정치인만 이 못된 정치인들만 잡아들이라고 한 거지 사실은 국민들을 이 삶을 위협해서는 안 되니까 통행금지는 대통령이 뺀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해야 됩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포고령을 윤석열이 다 봤다는 반증이 되거든요. 첫째. 두 번째는 내란을 저희가 논의할 때 국헌문란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포고령 1번이 국회, 정당, 뭐 지방의회 활동 중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뭐 완전히 이거 국헌문란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하는 척 하다가 지금 이 내란을 시인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누구 편인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구치소에서 죽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할 상황까지 갔으면 거듭나야죠. 사죄하고 반성하고 솔직하게 시인하는 게 먼저인데 지금 태세 전환해가지고 12.12 담화문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총 걸게 하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석동현 나와가지고 한 번, 두 번 지금 그런 식으로 했죠. 또 김용현 측 변호인 나와가지고 또 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서 떠들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위한답시고 나와서 떠들었는데 결론은 내란을 저는 자백한 거 다시 한번 자백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완식 님이요. 국무위원들 모두에게 시그널을 보낸 김용현. 그런 것일까요? 야, 한덕수, 너 내 말 안 들으면 다 깔버릴 거야. 지금 한덕수 얼마나 지금 궁지에 처했습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나 전혀 몰랐다고 얘기했는데. 이재정 의원이 또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랬대도 몰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보실까요?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질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이 대통령에게 바로 건의를 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종 원장님, 이제 저 모습이 망해가는 집의 가장 전형적인 네가 했잖아.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 모습 때문에 약간 좀 야당이 속은 측면도 있긴 한 것 같은데요. 한덕수가 저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긴 하는데요. 저는 김용현이 윤석열 국무위원 다 협박했다고 봐요. 야, 나 이렇게 내버려 둘 거야? 쭉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금지는 뭘 얘기하느냐? 대통령이 위헌했다라고 하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 입으로 계속 불면 내란 명확해지는 거야. 당신 우리가 얘기해도 우리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저기 처단도 나오죠. 처단. 전공의들. 예. 제가 볼 때 이거 완전 국헌문란 정도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완벽한 내란이 성립이 되는 내용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한덕수 직전이건 사전이건 전 상관없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국무회의 소집하기 위해서 전화하고 문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은 거기에 정범인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딱 던져놓은 거예요.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움직여.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그러니까 오늘 국민들 다 나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다 나와서 국정이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무너집니다. 탄핵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저게 누구의 오도겠습니까? 윤석열과 한덕수의 오도겠죠. 저 사람들이 굳이 저렇게 나와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 국무위원들이. 따지고 보면. 국민을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저건 김용현의 협박과 윤석열, 한덕수의 최종의 몸부림, 오늘 국무위원들의 호소 이렇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덩어리예요, 덩어리. 덩어리죠. 덩어리입니다, 그냥. 근데 이제 저는 김종 원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얼핏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과 한덕수의 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김용현 얼굴을 보면 딱 악마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딱 얼굴을 보면. 근데 그 악마의 발톱으로 지금 윤석열과 한덕수의 목을 꽉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냐? 윤석열 너도 지금 여기서 딴 생각하지 마. 같이 죽어야 돼. 왜냐하면 포고문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자가 윤석열이라고 지금 스스로 자백하지 않습니까? 그 포고문이 위헌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드러났는데, 그러니 네가 내란 속에 확실해. 이걸 지금 꽉 잡고 있고, 한덕수 너 어디 가려고? 너 지금 내가 너한테 계엄 건의 했잖아. 이렇게 지금 꽉 잡고 있는 형국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생명 공동체입니다. 내란 수괴는요, 사형, 무기징역입니다. 그다음에 정범들도 유사하고요. 최소한도 5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 상황을 어떤 형태로든지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생명 공동체로 결집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 한덕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해서 뭐 참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은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목숨을 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전 그래서 오늘 이재명 당대표 얘기가 반란을 진압해라. 이 싸움은요, 그냥 합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인가, 못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중대한 상황이고, 이게 더 가게 되면 잘못하면 진짜 내전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진짜 목숨을 거는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을 시작한 자들에게 발본색원하고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운 죄를 물을 것인지에 대한 역사적인 검증과 역사적인 증거를 남겨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은.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뭐 지금 한덕수와 김용현 간의 어떤 이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치고 이걸 차치하고 보더라도, 그리고 검찰 쪽에서도 지금 판단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김용현 측의 주장이 설사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 계엄법상의 절차 위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무회의 장소에서 대통령이 오기 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계엄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계엄법 2조 6항 절차인데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라는 조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취지의 해석도 있기 때문에 뭐 김용현 측의 주장이나 한덕수의 어떤 반박이나 저희 국민들에게는 하등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 됐든 이 절차 위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김용현 측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유정 의원님 참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 이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데, 대체로 그런 경우는 뭐 지난번 박근혜 때나 대통령 개인의 문제였을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이게 다 그냥 국무위원들이 통으로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어떤 놈을 시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미칠 지경입니다, 사실은. 부정선거 음모론의 대가인 황교안 전 권한대행도 지금 한덕수보다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지경이니까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 안에서 뭐 국무회의 같지 않은 국무회의였다. 그다음에 뭐 서명도 하지 않은,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국회에 통보도 안 돼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불법 계엄이라는 것은 명확한 건데, 본인들이 또 그 안에 같이 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운명 공동체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고요. 어찌됐거나 그 다음 순서가 누가 되든지 간에 참 우리가 마음 편하게 이 사람은 제대로 하겠구나라고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에 더 이상 주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3시에 탄핵을 하고 그다음에 최상목 또 하는 거 봐서, 그러니까 민심을 받들라고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권한대행하고는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지 한번 좀 그건 따져봅시다. 어제 담화 내용 짧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정신 아니고요. 팩트도 다르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 여야가 합의해서 2명 1명 이렇게 추천하기로 했어요. 합의했잖아요. 박찬대 추경호 두 원내대표가 그렇게 해서 인사청문회도 12월 19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이 계엄 상황 때문에 조금 뒤로 밀렸고 국민의힘이 청문회 보이콧 해가지고 원래 점식 의원이 인사청문위원장 하기로까지 되어 있었는데 박지원 의원이 인사청문위원장 해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청문회 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퍼펙트한 절차를 다 거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 무슨 합의가 필요합니까, 여야가?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 국회에서 어제 거칠 때 국민의힘 의원들 4명도 들어와서 투표했잖아요. 이 이상 뭐 어떻게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본인은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때 뭐 여야 합의로 지금 거부권 행사했습니까? 거부권이 더 센 거 아닙니까? 더 센 거죠. 그리고요,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게 국회목 추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게 이제 권한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안 돼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거를 야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라고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한 대행이라는 자가 대통령보다 더한 권한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제가 볼 때 저 한덕수 얘기 듣지 마세요. 말이 되는 얘기를 거부권 행사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얘기해요. 아니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어떻게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운운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야 당정 협의할 때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을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가 어떻게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을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비상 상황을 얘기를 해요. 지들이 다 만들어 놓고 지들이 지 입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위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도 안 되는 권한을 마구잡이로 행사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이 내란에 주범이거나 정범이거나 공모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면피하고 뒤로 미루기 위한 획책이다. 그렇다면 이건 단칼에 끊어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듯이 속전속결로 그 매듭을 끊지 않으면 저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반란을 꿈꿀 거다. 그럼 그 반란의 끝이 뭐겠습니까? 소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돌아오는 겁니다. 공포스럽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끝내야죠. 이 내란의 삼각편대라고 아까 김종우 의원님이 윤석열, 내란의 임, 한덕수 이 삼각편대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전 대국민 담화가 이성과 합리 그리고 상식을 담보한 담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탈진실의 시대를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윤석열의 자리를 지키게 만들기 위한 여론전의 형태로 봐야 하는 것이지 저 안에는 어떤 이성과 합리도 없는 것이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정치권 인사를 포함해서 헌법재판소의 공보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대법원 어떠한 논리든지 저희가 다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드릴 수 있고 지금 정어리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동어 반복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왜 저런 짓거리를 벌이느냐. 결국엔 여론전이라는 거거든요.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뿐이지 여기에 부와 내동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다만 언론은 달라야 됩니다. 극우 유튜브가 아니라 언론, 보수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언론이거든요. 이 언론들이 저 대국민 담화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결기 있는 태도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나라를 걱정하는 권한대행이라면서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담화 이후에 환율이 조금 안정을 되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다시 1,484원대로 내려간 것 같은데 현자의 돌림이 82원대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그래요? 좀 내려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행입니다. 1482원 60. 1482원. 1484.2원일 때 슈퍼챗을 14842 14,842원 보내시면서 환율 1484.2 내란범 척결만이 호재에 이르셨는데 정말로 사업하는 분 그리고 외국과 관련되어 있는 분들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IMF 때 미국에서 공부하던 애들 얼마나 많이 돌아왔습니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짧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탄핵을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정부가 굴러가게 만들어져 있고요. IMF를 극복했던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헌법과 그다음에 민주주의와 경제를 지켜온 국민들이 존재하면 이 상황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쓸데없이 국정 혼란이니 이런 얘기하는 자들이 제가 볼 때는 내란 선동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의 말을 믿지 않으시면 됩니다. 보수형님 TV님도 슈퍼챗 보내시면서 최쌍욕이라고 부르고 싶다.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른 척하네요. 동천성님 속이 타는데 연말 커피 드세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셨고요. 정의사회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데이비드님 외국 동남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로에서 하늘을 보니 참 맑고 화창했습니다. 현 한국 상황을 보면 눈물이 나더군요. 감정적인 성격이지만 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외국에 가 계시면 더 그렇죠. 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나가님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할까요? 이미 똥통에 같이 빠진 그들은 똥냄새 진동합니다. 그냥 다 탄핵이 답입니다. 정치적 눈치가 필요 없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지금 온갖 꼼수를 쓰면서 조사에도 나오지 않고 헌법재판소 서류도 안 내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래? 그러면은 받은 걸로 간주하고 우리 그대로 진행해. 오늘 오후 2시에 변론 시작을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탄핵 열차가 본격적으로 뿌뿡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이고 뜨거워라. 뒤늦게 변호인단 선임을 했다고 하지요. 박영식 에디터님. 네. 지금 이 석동현 변호사 이자는 맨날 나와서 떠들기만 하고 변호인단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직업이 변호사인데요. 이분은 변호인단이 아닙니다. 예. 대변인격으로 활동한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기사에도 정확하게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이라고 나옵니다. 이분은 변호인단이 아니에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어쨌든 루트로서 지금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배보윤 변호사라는 사람 그리고 윤갑근 변호사가 대통령 측 공보를 담당하고 선임계를 내서 오늘 오후 2시에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일단 밝혔는데요. 이게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어쨌든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공법대로 간다고 하는 기관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위기의식과 우려가 이제 발현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못 구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질질 끌다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린 출발하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렇게 입장을 내버리잖아요. 수사기관도 그래야 됩니다. 헌재가 이러하듯이 공수처라든지 우리 뭐 국수본이라든지 이런 수사기관도 원래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들을 자꾸 뜨뜻미지근하게 지연시키고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다 보니까 내란 범들에게 내란의 현행범이 지금 현재 내란을 실제 발생시키고 나서 23일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까지 방치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출발한다고 하니까 이러잖아요. 그렇죠. 개문 발차해버려야죠. 그래야지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도 지금 3번째 소환장을 날렸잖아요. 29일 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3세판인데 그러고 나서는 긴급 체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수처장도 국회에 나와가지고
내란범인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나머지 군인들은 다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본인 그 공수처 끽해야 지금 윤석열, 이상민 두 사람 데려온 거 아닙니까? 이첩받아서. 그런데 이조차도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공수처장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와서 수사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빨리 긴급 체포해서 하는 거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일이거든요. 이 공수처는 지금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게. 그나마 공수처가 지금 많이 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나오라고 하는 날짜도 크리스마스고 이번에 나오라고 하는 날짜도 29일 일요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경호 문제도 있고 또 막 몰려들고 이런 거 있으니까 봐주면서 휴일을 택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죠. 마지막이어야죠. 3번, 4번, 5번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공수처장이 보면 눈을 보면 겁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겁 느낌이 많게 보여요. 그래서 네. 못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1470번대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너를 뛰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와서 얘기하면 환율 올라갑니다. 이재명 당대표 나와서 얘기하니까 좀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나라가 좀 제대로 가려고 하는구나. 내란이 진압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껴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안정적으로 본다는 것 하나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9일 날 얘기했으면 전 30일 날 무조건 체포해야죠. 30일 날도 체포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땐 공수처는 할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헌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헌재는 아직까지 매우 상식적인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6명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진숙 같은 경우는 6명으로 결정을 못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한 명만 비토권을 발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재의 상식적인 판단 지금까지는 신뢰합니다만 저는 계속 그것들을 지켜봐야 되고 사회적 압력을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헌재든 공수처건 저는 국민들의 거대한 압박과 소위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댓글 나오는 거 보면 내일 500만 명 모이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500만 명이 모이자.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동 안 해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공수처장 1차, 2차, 3차까지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압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연된 정의가 아니라는 말씀 참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왜 탄생했는가?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참 존경하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를 살려놨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또 탄생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내란의 공범들을 어떠한 형태로든 처단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가의 진짜 존립이 위태롭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수사기관 얘기를 앞에서 하셨으니까 총 정리하자면 검찰은 사악하고 경찰은 비겁했고요. 공수처는 무능했습니다. 현 국면이 그랬습니다. 새 기관이 달려들어서 수사 경쟁을 할 때만 하더라도 내란범이 당장 처단될 줄 알았는데 처단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넘어가도록 지금 방치를 해놨습니다. 용산에 불법 점거한 채 내란의 현행범이 아직까지 수육 먹고 장어 먹고 호의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수사기관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곰팡이가 된 거고요.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내란범들의 대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단죄해 주셔서 연말 이전에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야 바로 서지요. 빗방울 소리님, 저는 어제 저녁에 한덕수 권성동 때문에 신경을 너무 써서인가 위경련이 일어나서 밤새 고생했네요. 언제쯤 이 나라가 분리수거가 끝이 날까요? 예효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기운이 이렇게 샥 지금 들이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야겠습니다. 반드시 물리쳐야죠. 우리 물리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국민 여러분,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지금 국회로 와. 1997년 개봉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보도의 첫
알고 계십니까? 그거가 됩니까?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정치적, 법적 중의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이정만 대통령. 히틀러는 이미 정권을 하지만 갖고 있는데도 헌법재판소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기관을 다 장악합니다. 대통령에 있으면서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